그 이유는 기득권자들이, 많은 흑수저들이 기득권층이 되는 걸 원치 않는데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야말로 꼭 필요한 사교육이다. 그런 사교육이 있나요? 그런 학원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학원은 없고 부모가 먼저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제가 어제 이 영상을 봤어요. 너무 감명을 받았다 그래야 되나? 소름 돋았다 그래야 되나? 와, 3번 다시 봤거든요. 제가 이하영 원장님 책 나나스 존, 이 책을 또 한 3번, 4번을 읽고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고, 이하영 원장님이 나오는 유튜브 영상들은 가끔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서 제가 제 영상 올리려고 들어갔다가 이하영 원장님 영상이 뜨면은 웬만하면 봐요. 근데 이 영상은 특히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와닿았던 부분, 그리고 저의 인사이트를 이렇게 더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요. 사교육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런 사교육은 정말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하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교육.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탈무드 보면은 왜 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고기를 낚아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생각을 한다는 게 좀 더 고차원적으로 보면은 메타인지,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뭘 아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나를 아는 거 있죠. 그게 정말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하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너무 맞는 말이었어요. 이게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들이 다 공부도 잘해요, 여러분.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모르는 것에 집중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공부에 강약을 적절히 배분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가 좋은 거죠. 근데 이거는 공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메타인지력이 높다는 건 정말 엄청난 무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야말로 꼭 필요한 사교육이다. 그런데 이런 메타인지를 높여주는 그런 사교육이 있나요? 그런 학원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생은 바로 부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진짜 맞는 말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되게 좋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독서나 글쓰기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그 이하영 원장님은 명상을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김주환 교수님 내면소통 책에서도 정말 강조하는 게 명상이에요. 명상을 통해서 나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나를 인식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 이런 나라는 사람을 인식하고 안다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진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아이에게 부모가 시켜주려면 당연히 부모가 그걸 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곱하기도 못하는데 우리 아이에게 방정식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가르쳐 줍니다. 이 메타인지라든지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학원은 없고 부모가 먼저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마 대체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제 생각에 만약에 내 메타인지력을 높이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능력을 높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책 읽는 거예요. 그래서 책육아가 중요한 거예요. 책육아로 큰 아이는 스카이를 못 가도 안 가도 성공해요. 행복하게 살아요. 왜? 주체적으로 자기답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니까. 책육아를 하기 위해서, 책육아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엄마부터 책 읽어야 된다,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진심으로 스카이 안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스카이는커녕 뭐 인서울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학교 성적 잘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아이가 메타인지, 생각하는 능력, 이게 없어질까봐 그게 걱정인 거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생각해서 그걸 찾아가고 그걸 발견해서 진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그걸 위해 사는,
그렇게 살길 바라지, 공부하는 기계처럼 시키는 공부 막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교에 들어가고 졸업을 하면은 엄마가 가라는 회사에 취직하고 뭐 의사가 되고, 이게 저는 결코 그 아이도 엄마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건 아이가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내가 먼저 그걸 아는 거. 그래서 어머니들 책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영상에서 정말 강조하는 거 나오는데,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필수 과목 4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공감이 되어서, 정말 이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경제, 두 번째 관계, 세 번째 의학, 네 번째 행복. 이 4가지를 아이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소름 너무 맞는 말이에요. 첫 번째로 경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자본주의 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 돈, 경제, 이걸 모르면 금융 문맹이 되죠. 금융 문맹으로 사는 사람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누가 뭐래도 금융 문맹이었는데 그나마 돈 공부를 조금 했어요. 경제신문도 좀 계속 읽고, 최근에 제가 몇 달 동안 잘 못했는데 다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저는 이랬어요. 제가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돈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래서 내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짐이 될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그 생각이 조금 깨지면서 좀 더 발전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내가 단순히 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금융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었고, 제가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 자녀들에게 경제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내가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부자들이 자기 자녀들에게만 경제 공부를 시킨대요. 왜냐하면 공교육에서 경제학을 공부시키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기득권자들이, 많은 흑수저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기득권층이 되는 걸 원치 않는데요. 그래서 경제학을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책에서 읽었는데 이 영상 보면서 굉장히 더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읽었던 것들이 더 현실화가 된다 그래야 되나? 아, 그렇구나. 내가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내 자녀에게 정말 경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내가 알아야지 교육을 시키잖아요. 엄마가 금융 문맹인데 어떻게 아이에게 금융 공부를 시키겠어요? 마치 이런 거죠. 저는 막 스마트폰 보면서 막 놀고 있으면서 아이에게 너는 책 읽어,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금융 공부가 하기 싫고 귀찮더라도 이거를 꼭 해야 되겠구나, 내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왜?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내 아이들이 정말 풍요롭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경제 공부를 반드시 시켜야 된다. 이걸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구나. 알면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어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또 마음을 다잡았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관계. 이게 청년들 은둔형 외톨이 많다는 거 아시죠? 60만 명이라고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떨어지냐면 인간관계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죠. 국영수 사과만 맨날 시키니까. 인성교육보다 공부 이러니까 공부만 잘하면은 인성이 어찌 됐든 간에 무조건 좋게 보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엄마들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험을 하다 보면 저절로 익히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도 인간관계 능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읽고 저 혼자만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저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깊이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다 내 맘 같겠지 라고 착각을 하고서, 저는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서 상대방이 나쁜 의도로 느낄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 능력을 키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이걸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것도 지식으로 습득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데 너무 맞는 말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정말 공부하고 싶다는 막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이 책 말고는 깊이 막 읽지 않았었거든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맺을 수 있고 잘 유지할 수 있고 이런 방면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그걸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다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능력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경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공부해야 돼요. 두 번째가 인간관계, 관계학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우리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왜? 학교에서 이걸 따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 세 번째, 의학. 이건 약간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 또 맞는 말인 거예요. 왜냐면은 의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권력이 있다는 거죠. 아, 맞는 말이구나. 그리고 사실 건강은 너무 기본이고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근데 제가 건강을 좀 잃고 고생을 좀 해봤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공부는 나름 열심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지만 의사와 막힘없이 이야기를 할 정도의 의학 수준이 제가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공부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게 왜냐면은 나의 건강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있으면 사람이 몰라서 불안한 거거든요. 의학 지식이 필요하구나. 그 정도까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필요하구나. 제가 예전에 이지 작가님 인터뷰하고 연을 맺었는데 이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운동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내가 한 운동을 동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동에 관련된 거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많이 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딴다는 거는 굉장히 전문 지식을 공부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꼭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의학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지 작가님이 떠오르면서 다시 한번 그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아이에게 이걸 교육을 시켜야 되는구나.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정승희 선생님도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남 따라서 막 여러 가지 사교육을 과하게 시키고 근데 성적이 안 나오면 막 스트레스 받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잘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공부를 하고 아이를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의해요. 제일 중요한 거, 행복. 행복을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행복을 교육시켜야 된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왜 사니? 행복하려고. 뭐가 행복이야? 몰라. 그렇잖아요. 뭐가 행복인지를 몰라요. 근데 저는 이 행복이랑 연관된 게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이하영 원장님 얘기하신 건 아닌데 저는 인간이 가장 행복한 건 성장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왜냐하면 이 성장을 한다라고 느끼는 게 행복한 이유는 앞으로가 기대가 돼서 그렇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기대한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죠. 꿈, 목표 이런 거죠.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행복을 교육을 시킬 때 저는 꿈과 연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럼 좀 더 이해도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책을 오늘 좀 읽었거든요.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지금 100세 시대고요. 엄마들이 지금 나이 많아봐야 30, 40대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아이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만 하는 존재로 살아서는 행복할 수가 없고 엄마가 자신의 꿈을 향해서 설레하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즐겁게 그렇게 사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진짜 아이에게 행복을 교육시키는 굉장히 큰 포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가장 좋은 교육은 지식도 있지만 무언의 교육이거든요. 보여주는 거. 아이가 그냥 보는 거. 이게 최고의 교육인데 엄마 자신이 정말 행복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나는 이것이 행복이야 라는 걸 알고 근데 이거는 계속 바뀔 수 있고요. 수정, 보완 계속 될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답을 찾고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하고 그걸 꾸준히 하고 거기서 성장과
성취를 느끼고 그렇게 엄마가 사는 모습 그 자체가 아이에게 행복을 교육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꿈이라고 하면 또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너무 크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꾸이백 커뮤니티에서 영어 공부를 엄마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들의 꿈은 영어 잘하는 엄마이지 않을까? 또는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뜨개질을 하루에 1시간 평화롭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게 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100억 부자, 이게 꿈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돈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또 어떤 분은 세계 여행이 꿈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은 건강 관리도 열심히 해야 될 거고 돈 관리도 잘해야 될 거고. 꿈이 있을 때 미래가 기대가 되잖아요. 설레이고 그 설레임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예요. 즐겁게. 우리나라 교육 정말 문제가 많아, 이렇게 탓하지만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을 공교육에서 해주지 않는 이 중요한 필수 과목 4개 경제, 관계, 의학, 행복,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집에서 부모로서, 부모여야 가장 잘 할 수 있는 이 4가지 필수 교육을 집에서 엄마가 먼저 공부를 하시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 영상 진짜 꼭 보세요. 기득권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르쳐주지 않는 이 필수 교육 4가지 우리가 집에서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 전에 내가 먼저 스스로 나를 교육시키고요. 자기 개발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